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왔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테니스만 치는 사람도 아니기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테니스 마스터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영상을 만들기에 정말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핑계였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테니스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 아닙니다. 또 연말이 오다 보니까요, ATP 파이널즈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멋진 경기가 있어서 이거 안 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정말 밤 늦게까지 졸면서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그랬네요. ATP 파이널스 이제 결승만 남았죠. 조코비치와 시너의 대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준결승 테니스 팬들이라면 어제 그리고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너와 메드베데프 경기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시간은 2시간 29분이 걸렸고요. 메드베데프 정말 좀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공에 대해서 시너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습니다. 다만 시너의 위기관리 능력은 정말 빛을 발했고요. 시너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이브하는 능력도 지금 현재 ATP 순위에서 1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 자체를 메드베데프에게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메드베데프는 중요한 순간에 더블 폴트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세트 브레이크를 당했을 때는 제 기록상으로는 토리 러브였는데 이걸 시너가 포인트를 연속으로 계속 따내면서 브레이크를 해냈습니다. 시너의 기본기 탄탄한 테니스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설진이 서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핀포인트 서브로 바꾸면서 힘이 적게 들이는 대신에 파워 있는 서브를 넣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만 보면 서브가 엄청났다 이건 아닙니다. 에이스는 메드베데프와 합쳐서 모두 10개로 똑같지만 퍼스트 서브 성공률이 58%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성공률이었죠. 다만 3세트에서 성공률 자체가 76%로 올라가면서 단 한 번의 브레이크 찬스도 주지 않고 1, 2세트와 다르게 손쉽게 승리를 거머쥔 것을 보면 조코비치와 결승에서 시너의 퍼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퍼스트가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도 메드베데프 같은 선수를 이길 정도면 확실히 시너가 요즘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너 팬이니까요. 조코비치와 알카라즈 경기는 조코비치의 생각보다 손쉬운 승리였습니다. 알카라즈가 사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1시간 2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시작은 조코비치가 불안불안했어요. 처음에 1세트 시작부터 조코비치가 브레이크를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말이죠. 서브와 노련한 조코비치의 위기 탈출 능력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위기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반대로 알카라즈는 위기나 기회 때마다 계속 백핸드가 말썽이었습니다. 백핸드 다운더라인도 들어가기보다는 걸리고 계속해서 에러가 많이 났죠. 심지어 10개의 에이스와 84%라는 첫 서브 성공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는 리턴을 잘했고 게임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서브가 84%로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니 이거 원 조코비치의 그 리턴 견고함은 정말 역시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알카라즈는 과거 상반기 때와는 다르게 공을 조금은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워 부분에서 조코비치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조코비치와 서로 수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느낌이 들었고 안정적으로 계속 인코트 상황을 만들고 수싸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코비치와 싸우기는 확실히 버거워 보였습니다. 과거 알카라즈는 여러 샷을 많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압도할 만한 파워로 상대를 놀라게 만들어냈는데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경기 운영이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US 오픈 이후 알카라즈의 성적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찾아보니 US 오픈 이전과 이후 알카라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적에서도 파이널스를 제외하고 5승 3패, 파이널스를 넣게 되면 7승 5패입니다. 압도적인 US 오픈까지의 그러한 모습의 알카라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상하이 마스터즈 16강 탈락, 파리 마스터즈에서는 32강 탈락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 다 한 번쯤 슬럼프는 올 수도 있고 기복도 있잖아요. 알카라즈가 잘 극복하고 시즌이 이제 끝난 만큼 푹 쉬면서 다시 멋진 모습으로 내년에 멋진 테니스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정해졌습니다. 시너와 조코비치의 경기. 어차피 우승은 조코비치일까요? 아니면 시너라는
ATP 파이널스 첫 이탈리아 선수의 탄생일까요? 관전을 하실 분은 새벽 2시에 경기를 하니까요.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새벽 2시에 보기가 힘들다는 건 다 압니다. 물론 저는 새벽 2시에 이 경기 보고 자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정확히 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다시 자고 이러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꿀잼 경기를 놓치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시너는 이탈리아 자국에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승하기 좋은 상황일 겁니다. 뭐 응원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정말 자국의 응원이 지금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축구 응원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너의 이탈리아 내 인기는 폭발할 지경입니다. 또 시너는 계속해서 조코비치에게 져왔습니다. ATP 파이널 전에는 3패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파이널스에서 같은 조에 속했던 조코비치를 3시간 넘게 싸워서 2대1로 꾸역꾸역 이겨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코비치에게 다시 한번 이긴다,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거라 자신합니다. 조코비치가 이번 시즌 타이브레이크에서는 30승 7패로 정말 타이에 강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2, 3세트 타이에 가서 한 번을 조코비치 잡게 되면서 조코비치를 이긴 게 바로 시너거든요. 시너는 조코비치의 19연승 기록을 깼고 조코비치는 진짜 예선전에서 탈락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너가 루네를 이겨줬고 조코비치는 우연히도 며칠 만에 복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홈팬들의 응원이 있을 것 같지만 조코비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조코비치는 항상 자신의 팬보다 남의 팬이 많은 경기를 해왔으니까요. 오히려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복수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가 승리를 하게 되면 니토 ATP 파이널스 역사상 페더러와 같은 타이 기록 우승 6번 우승 기록을 깨고 7번 우승을 하게 되는 기염을 토할 거고요. 거기에 최고령 우승도 덤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조코비치는 시너의 광팬들을 앞에다 두고서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이길까요? 시너는 이번 주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상금과 트로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너에게 상금만 해도 480만 달러, 68억 원, 테니스 최대 규모의 상금이니까요. 시너가 만약 이번에 ATP 파이널을 가져가게 된다면 올해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시즌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데이비스컵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일정들은 모두 끝나게 되네요. 재미있는 테니스 이야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올해를 정리하는 영상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마무리 과연 누가 이길지 테니스 찐팬이라면 새벽 2시 미리 주무셨다가 일어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